I want nobody but you. 네.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동작도 안 맞았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I want nobody but you. 네, 이번에는요. 원더걸스 하나요? 네, 이번에는 제가 옛날에 저를 좋아했던 원더걸스. 널 좋아했어요? 그 중에 또 선미. 선미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본명인가요, 선미가? 몰라요. 그러겠죠. 선배 아, 그래요? 본명이겠죠. 네. 어쨌든 선미가 황선미? 요즘에 더운가 봐요. 이분이 많이 벗으시더라고요. 아, 전 뮤직비디오 보고 깜짝 놀랐어요. 거의 뭐 반만 입고 나오시던데 거의. 나 같으면 그냥 비키니 입지 그럴 거면은. 그 방송 심의 불편하게. 걸리잖아. 아 비키니는 또 안 돼요? 아니 몰라. 그 뭐 취미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 최소화 시키는 거 아니야? 뭐 어쨌든 제가 좀 충격받은 거는 네. 이게 옛날에 되게 귀여웠거든요. 원더걸스가 막 뭐 노바리 버치 것도 있고 텔미 이것도 있잖아요. 원더걸스 때죠. 네. 네, 그렇죠. 원더걸스 귀여운데 갑자기 제가 24시간이 모자라? 그걸 한번 봤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섹스 어필이야. 아, 내가 24시간 동안 너랑 있고 싶어. 가사가 밤에 눕고 싶어. 그러면서 너와 함께 있으면 너와 눈을 맞추면 모자라. 이거 말하기도 창피해. 손길이 닿으면 전기가 온몸에 퍼져서 눈을 감아. 손길이 닿으면 전기가 온몸에 퍼져서 눈을 감아 나 어쩌면 좋아 미쳐가 이거 가사가 어디 누구한테 말하기도 부끄러운 가사야 사실. 이제는 안 부끄러워하지. 우리는 부끄러워. 우리만 부끄러워. 그렇죠. 나만 부끄러워. 이런 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세대인 거지. 이제는 요즘 시대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가사일 수도 있죠. 왜 이렇게 선정적으로 바뀌었을까요, 선미 누나? 난 돈 때문이라고 생각해. 돈이요? 돈 많을 거 아니에요, 선미? 아니야. 이 지금 선미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아이돌 그룹에 의하면은 가수로서 이 젊은 애들에 비하면은 이제 그렇죠. 좀 밀려난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관심을 끌어야 되는 소위 얘기해서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이런 연예인들에게 입장에서는 가치가 떨어지는 거. 그렇죠. 어필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길밖에 없다라고 판단한 기획사의 전략적인 판단이 있었을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논문을 하나 찾아봤는데 신인 가수가 음반을 내면 얼마 정도 들까 내가 봤어. 기획사들이 음반을 내려면 음악을 만드는 데 드는 비용이 최소 6천에서 1억이 든대요. 한 곡에 한 곡에. 그러니까 한 한 음반을 음반에. 내는데 음반을 음반에. 내는데 한 1억 정도가 드는 거야. 기본적으로. 오, 많이 싸게 드네. 간 거예요. 와. 1억 싸게 정도가 갔는데. 갔는데 뮤직비디오 찍는데 2억을 들어가요. 와 벌써 3억이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다시 그 뮤직비디오를 지상파 케이블 TV에 틀기 위해서 방송사에다 지출하는 비용이 한 5억 정도 들어가요. 와. 그러면 기본적으로 결국 이 돈 지금까지 8억 정도가 된 거죠. 이 돈을 회수하려면 최소 그 앨범을 15만 장 팔아야 손익분기점에 도달해요. 와. 그러면 원장이면 신인 가수에게는 거의 도박에 가까운 일이야. 이렇게 인기를 끈다라는 거는, 이걸 판다라는 거는. 그러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이미 한몰간 연예인들이나 신인 가수가 한마디로 이거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한마디로 노다지가 뭔가 얻는 거지. 보장된 한 수가 선정퇴폐인 거예요. 그냥 돈 벌고 싶다면 벗어라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엔터테인먼트사에서 공공연하게 내는 센텐스고, 이건 역시 결국은 시장 경제,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인간성 말살인 거죠. 성을 가치로 이용하는, 성을 돈벌이로 수단화 시키는. 그리고 요즘에 그룹이 엄청 많잖아요. 제가 최근도 아니에요. 이거 진짜 몇 년 전에 들은 얘기인데, 그때 아이돌이 한참, 그러니까 TV를 틀면 아이돌만 나올 때였는데, 그때 활동하는 아이돌이 TV에도 많아 보이잖아요. 네. 실제로 카운트를 하면 3,000개 그룹이 넘는 네? 3,000개? 이거 그룹이 그 정도로 많대요. 거의 그 자영업자들 경쟁이야 거의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TV에 나오지 못하는 그룹들이 엄청 많은 거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주무대는 그 소위 말하는 행사들인 거예요. 뭐 군부대 행사 아니면 뭐 이것저것 행사가 되게 많잖아요. 군부대는 이런 애들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엄청 좋아하지. 난리 나지.
군대는. 그러니까 그런 데만 활동을 하는 가수들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남는다는 것조차도 대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결국은 워낙 많으니까 이런 방법을 하는 거지. 이제 좀 선정적인 가사, 뭐 선정적인 뭐 아웃핏이라던가 이런 걸 통해서 이목을 끄는 거고, 아까 뭐 EXID라는 그룹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빛을 못 보던 그룹이었는데 동영상 하나, 누군가가 찍은 동영상 하나가 유튜브에서 난리가 나면서 역주행을 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2집인가까지 하나도 그게 없었대요. 인기가 없는 그룹이 그거 하나로 잘 돼서 이제 역주행을 해서 인기가 있게 된 케이스인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은 이제 활동을 못하는 그룹들이 많이 3,000개 그룹인데 활동을 못하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그거 하나의 대박을 노리는 거예요. 유튜브라던가 어딘가 하나에 어떻게 해서든 나가서 눈도장을 찍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는 그룹이죠. 완전 그냥 로또네요. 그만큼 힘든 건 확실하죠. 와. 네. 선미는 그나마 원더걸스라는 그룹에서 인지도가 있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안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PD들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근데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 쪽 이제 나름 말하는 기획사에 소속이 되면서 거기서 추구하는 방향이 이건 거죠. 그러니까 이걸로 밀고 나가는 거죠. 지금 24시간이 모자라 얘기를 했었지만 요즘 노래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느낌이 다르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 뮤직비디오를 봐도 뭐 옷을 안 입고 나오는 건 비슷하더라고요. 내용도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고. 이걸 또 조사한 사람이 있어. 논문을 썼더라고. 논문을 써요? 논문을 썼는데 걸그룹에 대해서? 왜냐면 이 걸그룹의 선정적인 비디오가 한국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그래서 그 논문에 보면 이제 안산에 있는 중고등학생 100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그 표본 조사를 통해서 그 뮤직비디오를 정상적인 가정에, 정상적이지 않는 가정에, 정상적인 가정이라도 자존감이 높으네, 정상적인 가정이라도 자존감이 낮으네, 이런 식으로 표본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 아이들이 어떻게 이 뮤직비디오를 보고 어떻게 인격이 자라고 자존감이나 어떤 이 성적인 어떤 가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나름대로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 근데 내가 딱 느꼈던 게 뭐냐면 대부분의 청소년의 여러 카테고리 가운데 대부분 다 영향을 받아요. 뮤직비디오 이걸 가지고. 성의 왜곡된 정체성을 가져. 그러니까 지금 한국의 접대부가 5년 전만 해도 200만 명이래. 접대부가. 200만 명이요? 200만 명. 200만 명이면 대구 시민들이 한 250만 될 거야. 대구 시민의 거의 50만 빼면은 200만이면 다 그게 그 사람들인 거야. 그다음에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청소년 성매매의 급증. 심지어 뭐 애들이 초등학교 뭐 5학년, 6학년만 돼도 막 그 뛰어든다니까. 돈 벌기 위해서. 원조 계좌. 저는 그게 엄청 이슈가 됐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한국에. 왜냐면 넷플릭스에 드라마가 있어요. 인간 수업이라는 한국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되게 유명하대요. 저는 안 봤어요. 왜냐면 이 띠이 청소년 프로스티튜션. 그러니까 이게 드라마로 나올 정도로 이슈화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심각한 거지. 그래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성범죄가 계속 끊이지 않아. 지금 결국 N번방 사건도 그렇죠. 거기에 보면 대부분 주범들이 다 20대 초반이나 맞아요. 10대 후반에 있는 청소년들이었어. 맞아요. 와. 그러니까 이거가 결국은 그렇게 해가지고 상대의 성을 짓밟는 거야. 오프라인 성범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동성애 문제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지금 청소년에게 굉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야. 실제로 봤더니 거기에서도 그 표본 조사해 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애들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감이 높은 애들은 이거를 당연히 이게 그냥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음란 잡지 봤잖아. 이걸라고 학교 다니면서. 그게 뭐예요? 본인이 잘 알고 병환이가 잘 빌려준 거예요. 병환이가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옛날에 좋아했었죠. 근데 그렇게 봐도 정상적인 자기의 자존감이 형성돼 있는 애들은 그걸 이겨낸다고 왜곡되진 않는다 이거야. 근데 왜곡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거야.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그리고 이미 자존감이 낮거나 소위 해서 이런 어떠한 부분에서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애들은 거의 100% 영향을 받는다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결국은 이런 부분에서 왜곡된 성을 가지고 어떠한 인간의 말살을 추구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인간의 말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돈벌이로 수단을 걔들도 활용한다 이거지. 애들도. 그러니까 N번방 사건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영향을 안 주는 게 아니라 문화라고 얘기하지만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실은 한국 사회가 이때 동안 보수적으로 유교적인 사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유교적 사회에서는 사실 성이 억눌려 있었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금기시였는데 이게 이제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면서 이게 유럽에서나 미국에서나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받아들인 문화는 미국의 백인 중에서도 특별히 청교도의 어떤 그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라
철저하게 히피와 흑인 문화를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의 문화를 받아들인 게 아니야. 철저하게 사이드에 있는 문화를 받아들인 거야. 어떻게 보면 어둠의 문화를 받아들인 거지. 근데 이거를 마치 미국에서나 유럽에서는 자연스러운 거다. 근데 이거는 결국 사회에 굉장한 해악을 끼치는 거잖아요. 근데도 이 사람들은 문화라는 이름으로,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계속 이런 유튜브라는 창구를 통해서 내보내고 맞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어떤 상당한 이익을 거둬들이고 이거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무서운 거죠. 어떻게 맞아요. 와, 서양 문화가 그럼 이 모든 게 결국은 문화로부터 그렇죠. 시작됐다는 거가. 그렇죠. 이게 저도 미국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저 95년도였다 그랬잖아요. 90년대 초반부터 미국에서는 이 흑인의 힙합 문화가 엄청나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그 래퍼라는 그 이름을 가진 뭐 투팍이라던가 뭐 노토리어스 B.I.G라던가 뭐 N.W.A라는 그룹도 있었고 엄청나게 많았는데 이게 이분들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자동차, 대저택, 돈, 그리고 여자분들, 비키니 입은 여자분들과 수영장의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나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런 문화를 받아들였다는 건 이런 것조차도 같이 그렇죠. 흡수해 가는 거죠. 그렇지. 그리고 그 문화가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그 힙합 문화가 되게 멋있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되게 폭력적이고 되게 좀 위험한 부분들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되게 위험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사회가 굉장히 그 사회가 어떻게 보면 건강하지 않을 때에 정책적인 어떠한 부분들을 고려하는 권력자들이 민중을 이 사회 문제에 뭐라고 해야 되나 직접적으로 나서지 못하게 만드는 그들을 현혹시키는 마약이 뭐냐? 옛날부터 3S라 그랬거든. 스포츠, 섹스, 스크린. 스크린. 그리고 이거를 얘기했다고. 이 문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이라는 거를 활용을 하는 거지. 왜냐하면 이게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걸 분출을 해야 돼. 분출하면 혁명이 나오잖아. 근데 이 분출을 이 S 쪽으로 풀어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 부분들로 결국은 다 풀어내면 결국은 누군가는 다 피해를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끔찍해지고 있는 거죠. 사실 힙합이라는 것도 사실 원어적으로 하면 엉덩이 흔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힙을 흔드는 힙합이네. 거야. 힙합이야? 힙을 흔드는 거야. 그 힙을 흔드는 굉장히 성적인 단어야. 와. 로컬런도 그렇고 락도 그렇고 다 결국은 성적인 단어거든. 히피 문화 때문에 나온 단어들이라. 히피 문화가 정확히 뭐예요? 히피 문화가 결국은 히피가 뭐예요, 정확히? 쉽게 얘기하면 이제 낭만주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범신론적인 색깔, 약간 약간 범신론적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게 신이다, 유해지적인 거잖아. 그러면서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고 그 신비주의와 범신론, 자연과 일부가 되겠다고 사람들이 추구한 게 대부분 마약, 술, 섹스, 음악도 굉장히 그런 달짝지근한 뭐 모한 이런 걸로 가. 그러면서 이렇게 가는 문화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전부 다. 그러니까 힙합이든 락앤롤이든. 그러니까 그 문화에 결국은 그 굉장히 음란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둠의 문화인데 우리가 그 문화를 그대로 필터링 없이 흡수하고 있는 거지. 이유가 뭐야? 미국적인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래서 음악의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나잖아요. 그쵸. 뭐 옛날도 그렇고 그렇죠. 지금도 그렇고 그쵸. 뭐 제가 봤을 때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찬양이라는 게 엄청나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노래 하나가 어떻게 보면 쉽게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결국은 우리가 이런 문화의 발생 자체가 이런 어떻게 보면 문화를 선도하는 가수들에 의해서 나오게 되는 건데 크리스찬이 그냥 생각 없이 이것이 현대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동조하고 봐주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회를 점점 악의 구렁텅이로 어떻게 보면은 그 악의 구렁텅이는 결국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같이 살아야 될 구렁텅이가 되는 거죠. 그죠? 약간 불매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게 좀 너무 무서운 얘기고 또 어떻게 보면 공격받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 공격받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결국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려면 결국 뭐예요? 시장 조사를 할 거 아니야. 그렇죠. 시장 수저 유튜브에서 시장 조사는 뭘까? 조회수야. 근데 우리가 이걸 봐준다는 거는 결국 시장 조사를 하는 그 사람에게 돈이 이쪽으로 가게끔 그 좀 나쁜 쪽으로 돈이 흘러가게끔 하는 거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좀 크리스천들이 좀 사회의 절제해야죠. 건전선을 위해서 좀 노력할 필요는 있지 않을까.